안녕하세요. 호텔 관광과 김시원입니다.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e티칭 포트폴리오, 플립드 러닝, PBL, 디자인 싱킹 등 다양한 교수법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플립드 러닝이나 PBL을 주로 강의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플립드 러닝 운영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오늘 사례 발표는 교과목 소개로부터 교수법 적용 배경, 운영 과정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플립드 러닝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사례로 발표하는 교과목에 대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교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고 계신데요. 캡스톤 디자인 디지털 컨텐츠 기획론 교과목은 전공 심화과정 3학년 2학기에 개설된 이시수 수업입니다. 우선 교과목 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겁을 좀 먹는 편인데요. 호텔과 관련된 실무 수업이나 여행사와 관련된 실무 수업 등 익숙한데 갑자기 디지털 나오고 기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접해보지 않은 이론과 과제가 많을 것 같은 교과목인 거죠. 하지만 사전에 기대가 낮아서였는지 막상 학기가 종료되고 강의평가를 받아보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교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교과목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켜서 호텔 및 관광 분야 마케팅과 콘텐츠 기획 능력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호텔 관광은 사람과 대면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전공 분야지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환기시키고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전공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디지털 콘텐츠 기획 사례 탐구, 시장조사 방법 습득, 콘텐츠 기획 능력 배양, 콘텐츠 제작 능력 향상까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과목은 16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해서 스토리텔링, 인포그래픽 제작, 관광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일반적인 교과목과 조금 다른 점이라면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산출물이 반드시 나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상에 실습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교과목은 호텔 관광 컨텐츠 기획론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개편된 겁니다. 기존의 교수법 중에서는 PBL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관광과 관련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한눈에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기획했습니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나 관광 현상을 카드 뉴스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쌓아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정리해 보니까요, 당시 학생들이 엄청 바빴을 것 같네요.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학생들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런 인포그래픽을 작성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조사해서 관심 있는 내용 선정을 하였고요. 그래픽 디자인을 기획하고 최종적으로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인포그래픽은 제주도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주로 어디에 숙박을 했는지, 얼마를 쓰고 갔는지 등을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케이스고요. 우측에 있는 인포그래픽은 대한민국 국민 국외 여행이 코비드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는 관광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장애가 관광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무장애 관광 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여행 상품을 광고하는 쇼호스트의 역할을 진행하는 영상, 영미권 관광객에게 서울시티 투어 버스를 소개하거나 중화권 관광객에게 한국의 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명소를 소개하는 영상까지도 만들어 봤습니다. 교과목이 캡스톤 디자인으로 개편되면서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기존의 PBL을 운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캡스톤 과제로 기존에 해오던 인포그래픽 제작,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인포그래픽 보드를 제작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영상 콘텐츠 기획에 대한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조건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플립드 러닝을 선택해서 이 교과목에 적용을 했을까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플립드 러닝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플립드 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순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학습자는 수업 전에 교수자가 제공하는 학습 자료를 활용해서 선행 학습하고 대면 수업에서는 발표, 토론, 협력 학습, 질의응답과 같은 상호작용성 학습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플립드 러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학에서 보통의 플립드 러닝은 온라인 방식으로 사전 학습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온라인 수업인 겁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코비드를 거치면서 이런 학습 방법에 대해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선호하죠. 이유는 시간 제약도 없고 공간 제약도 없고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이는 곧 수강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공 심화 과정 학생들도 온라인 방식의 수업 선호할까요? 네. 선호합니다. 호텔 관광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직장이나 인턴십과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 근무하고 저녁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출근하는 방식으로 매 학기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에 하나는 동두천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출근하려면 집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해야 되고요. 수업 마치고 귀가하면 밤 12시가 넘는 일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피로감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플립 러닝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요. 이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분야에 대한 개념이 다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개념 학생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고요. 영상은 유튜브 보기만 할 뿐이지 만들어 본 경험은 대부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 없어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플립드 러닝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수업 시간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면 효율적인 시간 사용이 필요했습니다. 결국에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결과물이 기한 내에 나와야 하고 그것은 강의 만족도로도 연결이 됩니다. 사전학습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아젠다나 이론을 설명을 하고 대면 수업 시간에는 토의하고 방향 결정하고 실습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플립드 러닝이 적합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플립드 러닝 운영 과정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드 러닝 신청하는 게 매우 쉬워졌습니다. 시스템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는 공문으로 보내지 않고 하이유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학사행정, 수업, 혁신교수법 관리, 혁신교수법 신청 탭에 들어가시면 간단한 신청 서류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강의하시는 교과목별로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플립드 러닝 운영 계획서 샘플입니다. 교과목 신상을 입력하시고 플립드 러닝 적용 주차를 선정하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기대 효과를 기술하시면 되는 방식이고요. 운영 계획서 양식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공문 부침문서 참조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학습은 영상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영상 강의 촬영하고 편집하기 위해서 곰캠과 곰믹스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PC에 프로그램 설치하시고요. 센터를 통해서 배부받은 인증키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캡스톤 디자인 디지털 컨텐츠 기획론 강의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주차별 강의 주제와 연관 있는 공사나 뉴스 자료 등을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을 제공을 해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LMS에 탑재되어 있는 토론, 투표, 설문 등과 같은 도구를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사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한다거나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 결정이나 기획 방향성을 합의하기도 합니다.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저는 익명을 보장해서 참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된 인포그래픽의 제작의 경우 관광지 추천이라는 큰 방향성을 합의한 뒤에 챗 GPT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추천받았고요. 추천 내용을 검증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인포그래픽을 디자인하고 뭐 제작하는 단계까지 단계별 과정에서 프리클래스하고 인클래스 활동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플립드 러닝이 없었다면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목은요, 캡스톤 디자인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전문가 자문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여행사 중에 하나인 한진관광 플랫폼 사업팀과 같은 외부 전문 파트너와 협력해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벤치마킹을 하실 교수님들 교과목이 캡스톤 디자인이 아니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직무 관련 현장 전문가라고 하는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신청하시면 학생들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이 종료되고 나면요, 일반 교과목의 강의평가와 별개로 혁신교수법용 강의평가를 따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결과보고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에 하유 시스템에 업로드하시면 비로소 전반적인 과정이 종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플립드 러닝은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들이 있을까요? 연구 결과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제가 운영했던 교과목의 단편적인 경험만으로 플립드 러닝의 교육적인 효과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구자들의 논문을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학생들의 동기부여, 학업 성취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비판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학습 성취도 향상과 전체적인 학습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플립드 러닝은 적용할 때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선은 이 방법이 내가 담당하는 교과 내용하고 잘 맞는지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교수자의 시수 부담 줄일 목적이라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수업에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이 많고요. 각종 서류 작업 진행하시는 게 부담되실 수도 있습니다. 되려 학생들 입장에서 수업 외에 과제 부담이 큰 경우가 플립드 러닝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학습 선호도와 기존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성향이 사전학습에 소극적이거나 기존 수업 방식으로도 충분히 성과가 높은 강의 진행이 가능하다면 기존에 운영하시던 방식 유지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인클래스 운영하셔야 되는데요. 사전학습 내용 잘 숙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고, 교수자는 퍼실리테이터로서 실습이나 토론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가 향상이 됩니다. 학습자들의 긴장감이 없으면 학생들은 그저 출석을 편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플립드 러닝 사전학습 영상을 재생시켜 놓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여 성실도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플립드 러닝은 사전 학습 내용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데다가 학생들이 공결 신청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석부 입력 방식이 좀 다릅니다. 사전학습 영상 시청에 따른 출결 반영을 15주차에 일괄 진행하는데, 이때 출석 인정 기간에 학습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모두 결석 처리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학습 기간 내에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안내를 해주셔야 하고요. 졸업반 조기 취업생이 있다면 수강하는 경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교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립드 러닝은 강좌 특성에 따라서 교수법 방식으로 선택하느냐 또는 선택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되려 자리 잡아가고 있는 교수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법 채택 여부를 아직 고려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이번 플랩드 러닝 운영 사례 소개를 통해서 내 수업에 맞는 수업 방식일까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수님들께서도 강의간에 느끼시겠지만 학생들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수업을 참여하는데 소극적인 경향들이 종종 관찰되고는 합니다. 이런 때에 플랩드 러닝은 문제 해결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요. 학습자 만족도를 개선하는 패스워드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자들이 한 걸음 학생에게 다가가면 그들의 긍정적인 미래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고 믿으면서 이번 교수법 운영 사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